자, 오늘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두 번째인데, AI 처리 기술이랑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쪽은. 이제 데이터 분석 쪽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AI 처리 기술이 궁금하신 분, 특히 비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가면은 많이 있어요. 소재들이. 오늘 하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좀 뎁스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CNN 배웠고,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는 보통 이미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분할, 이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파편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객체 탐지라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 탐지. 우리가 뭐 카메라를 이용해서 가리키게 되면 이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동물인지 이런 걸 표시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경막히고 악식처럼 단차 연결, 배치를 정교한다. 채널 합성고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안에 있는 어떤 사물들 객체가 바이크인지, 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달리고 있는 것인지, 스위밍 하고 있는 것인지, 세 개의 답안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에 이제 분류가 되겠죠,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멀티라벨. 멀티라벨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객체를 찾는 게 되겠죠. 자전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들도 있죠. 차랑 집이랑 보트는 없으니까.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니까 파편화예요, 파편화. 그래서 이제 뭐, 포토샵이나 그래픽 하는 분들은 이런 거 눕기 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파편화,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이것이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나무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보여줘요. 여기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은데 이제 주로 하는 과제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미지 유사후 측정, 뭐 키포인트 탐지, 자세 추정, 그러니까 뭐 앉아있다, 일어서있다, 걸어간다 이런 거를 관절 같은 걸 다 인식해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3D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D로 어떤 객체를 탐지할 수도 있고 상당히 조금 발전이 된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밑에 CNN 망을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간에는 탐지는 잘 다루진 않습니다. 탐지는 AI 처리 기술 쪽 포커싱이 맞기 때문에 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거나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시만틱이라는 용어는 보통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뭐 이렇게 시각적 데이터, 픽셀 이런 거를 분류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인스턴스는 우리 파이썬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인스턴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각각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될 거고,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냥 요거의 고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객체의 종류나 개수까지 구분할 수 있다. 인스턴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로 이 데이터셋을 달아볼 거예요. 동물 데이터셋인데 보면은 뭐 7390 클래스가 37개 있고 클래스로 사진 수는 200장. 많지는 않죠. 여기 보면 종과 품종, 그 다음에 어떤 경계 상자, 바운딩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운딩 박스. 그 다음에 트라이맵 분할, 마스크 등 이런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 몸에 해당하는 픽셀, 배경에 해당하는 픽셀 2번, 그 다음에 동물과 배경을 구분하는 경계에 해당하는 픽셀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1, 2, 3번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고양이 몸은 1번이고, 배경 2번, 경계에서 빨간색이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 트라이맵 분할 마스크라고 한다. 일단 망 얘기할 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보면은 출력값은 어쨌든 200, 200에 3이래요. 200, 200, 3. 그럼 여기가 하이트 W 채널이 되겠죠. 컬러니까 RGB로 이루어졌고 사진 이미지는 200에 200 사이즈다. 출력층으로 우리 컨버전 2D층에서 소프트맥스를 쓸 건데 소프트맥스가 우리 0, 1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력층은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손실함수 스파이스 카테고리컬 코센트로피에서는 1, 2, 0, 1, 2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0, 1, 2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인덱싱하면 0, 1, 2, 0, 1, 2, 0, 1, 2니까 그렇죠. 여기 2번 했고 여기 1번 했고 0번 했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요. 인코딩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업샘플링이라는 게 나왔어요. 업샘플링은 뭐예요? 우리 해상, 그러니까 우리 영상 쪽 지금 이미지에 다루고 있으니까 해상도를 높여주는 게 되겠죠. 높여주는 거. 원래 사이즈에서 위너 사이즈로 이렇게 업샘플링 했다고 쳐요. 그러면 중간중간 픽셀 사이에 어떤 값을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석할 때 그런 거 끼워 넣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보관법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 어떤 값을 끼워 넣어서 해상도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는 다운서플링이 되겠죠. 반대는. 그래서 검정 테두리로 표시돼 요거 보이시죠? 2 곱하기 텐서에다가 3 곱하기 3의 텐서 필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생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곱했죠? 다 곱하기.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가 3 곱하기 3으로 업샘플링을 할 수 있다. 얘기가 되겠죠. 모든 2 곱하기 텐서에 적용을 하고 3 곱하기 3으로 출력이 되겠죠. 밑에는 겹치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고. 또 이따 호스에서 보도록 하고.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는 오늘 거 기타 폴더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지금 GPU 모드로 좀 설정을 해놓으세요. 학습할 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GPU 모드로 세팅해 놓으시고. 연결이 됐고요. T4로 전해놓을게요. 오늘 거에서 이거 보시면 돼요. 컴퓨터 비전 어드밴스드 파일을 보셔야 됩니다. 텐서플로 버전 확인했고 GPU 확인. GPU 0번 할당된 거 확인했고요. 여기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거고 지금 말씀드린 옥스포드 애완동물 데이터셋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고 일단은 눌러보죠. 자동으로 환경에 맞게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리눅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해놨죠. 지금 우리 리눅스에 리눅스니까 포레브 리눅스 기반이니까 들어가서 wget은 해당 경로에 접근해서 이 압축 파일 다운받아 오는 거고 압축 받았으면은 확장자가 타로 돼 있어서 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시스템일 경우에 이런 명령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 다운받도록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조금 다운받고 압축 해제하는 거를 조금 자동화 해놓은 소스입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았고 다운이 끝났고 받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어노테이션 타스 이미 타스 생겼고 어노테이션은 답안지 의미하는 거예요. 답안지. 왜냐하면 어노테이션이 이제 정답지 얘기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구성을 좀 보죠. 트라이맵스 있고 XMLS 있고 리듬이 있고 구성체도 맺고 이미지 보면은 이미지 좀 많으니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미지 쭉 있고 하나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귀여운 공화자 나왔고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지원을 하네요. 보면은 지금 정답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답안지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스파스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때에서 보면 얘도 이렇게 돼 있고, 서식을 좀 확인을 했고 XML 서식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잠깐 꺼놓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변화하는 과정. 여기 보면 이미지스를 접근하고 어노테이션스에 트라이맵스를 접근하고 소스로 그래서 변수로 타겟 폴더를 좀 넣은 다음에 해당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 다 읽어오는 거죠. 확장자가 엔드스위스 함수 이용해서 JPG로 끝나는 거, PNG로 끝나는 거 다 가져온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져왔는지 앞에 5개만 찍어보면 이렇게 있대요. 1, 10. 이건 오름차도 정렬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솔티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기 솔티드 들어있고 솔티드 들어있고. 타겟 패스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된 타겟 경로. 어노테이션스의 트라이맵스에 해놨고, 그 다음에 유틸스 가서 이미지 로드하는 부분이나 이미지 투어레 이미지를 배열로 바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9번째 거만 접근해가지고 로드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요 사진이 들어있어 하네요. 해상도가 어떻게 되려나 보면 레졸루션이 432-389죠.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면은 이 데이터셋의 해상도가 다 일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각기 해상도 사이즈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 번씩 체크해주면 좋아요. 데이터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니까. 확인해봤고, 아까 우리 트라이맵 분할 뭐였어요? 고양이인 거와 배경인 거랑 경계선 세 가지의 값을 이용한다고 했고, 이미지라는 변수의 이미지 어레이, 로드 9번째 거 가져와서 그레이스케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모드죠, 흑백 모드. 가져와서 쉐이프를 찍어봤어요. 흑백으로 변화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채널이 1채널로 바뀌었죠? 원래는 3채널인데 하이트, 위드, 그러니까 가로가 500, 세로가 448인 흑백 이미지가 되겠죠. 네, 트라이맵에 사용된 값을 확인하면 넘파이에서 램피의 유니크 하면은 몇 개의 라벨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해봤더니 1점, 2점, 3점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9번 사진들을 트라이맵으로 확인을 해보면 1이 0개, 2가 127개, 3이 154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타겟이라는 함수는 함수로 구성된 이미지를 흑백사신 적합한 값으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여기 보면은 이 함수 노멀라이즈 어레이에 보면은 이 128 곱하는 거 보이시죠? 타겟을 타입을 정수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 앞에 언사인드는 양수만 취급하는 거였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곱하기 117을 했어요. 노멀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축 없고 그냥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거는 이미지 어레이 배열로 보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로 다 처리해서 띄워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트라임의 분할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체, 그렇죠. 배경, 그 다음에 경계선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코드를 보면 밑에 코드는 파일하고 이미지 파일하고 답안지 파일을 적절한 지정된 크기의 3차원 어레이로 바꾼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셔플을 쓰면은 그 데이터셋이 섞이죠. 근데 이제 섞고 나서 계속 바뀌면 안 되니까 시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또 이미지가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200 곱하기 200으로 통일을 시키고 원래는 1, 2, 3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던 거를 0, 1, 2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그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의 튜플로 사이즈를 픽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길이 구해보는 거. 이미지 패스. 그러면 이제 몇 개인지 나오겠죠. 이미지 개수 7390장. 그 다음에 랜덤에 랜덤 시드 주고 셔플로 인풋 데이터 타겟 지금 자료를 섞어준 다음에 이미지 변화함수 위에 있었어요. 위에는 이미지 어레이. 아까 3000 어레이를 변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위에 있던 거 이 사이즈로 지금 이미지 셋을 변환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 변화했으니까 그에 맞는 답안지도 우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답안지 아까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를 0, 1, 2로 바꾼다. 이렇게 좀 마이너스 1 하면은 1, 2, 3에서 각각 마이너스 1 하니까 그렇죠. 0, 1, 2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아까 타겟 데이터들 열어봤을 때 다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거 다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 그냥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이미지들.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데이터셋이 지금 작기 때문에 변환을 시켜가지고 4차원으로 바꿔보겠다. 데이터셋과 타겟의 생성 앞에는 이렇게 우리 4차원으로 표시하면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배치 사이즈였잖아요.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이미지의 개수가 되겠죠. 개수. 뒤에 부분은 똑같고 그럼 다시 200에 200에 3 하면 칼라죠. 칼라. 타깃 또 당연히 맞춰줘야 되니까 똑같이 맞춰주고 오늘 뭐예요? 인풋 이미지 제로스로 채워서 희소행렬 맞죠? 희소행렬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 3에 콤마 그 다음에 타겟은 제로스의 이미지 사이즈 더하기 1의 콤마 앞에 핵만 말하거든요. 핵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랑 얘랑 맞춰준 다음에 포먼을 돌려가지고 인풋 이미지 넣어주고 타겟 이미지에 넣어줘서 4차원 어레이로 우리가 지금 세트를 바꾸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바꿔봤더니 위에서 말한 대로 정상적으로 인풋 이미지랑 타겟 쉐이프가 4차원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개 검역셋, 밸리데이션 셋을 1000개로 픽스를 시켜주고 훈련셋하고 검역셋을 나눠주는 과정이죠. 오늘 자주 했던 거니까 데이터 나눠주는 거 이거 안 눌렀나?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안 눌렀는지 모르겠어. 저는 안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눌러보세요. 네.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지 분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기본적으로 컨버전 2D충으로 구성된 다운 샘플링 모듈, 다운 샘플링 해상도를 줄이는 거, 컨버전 2D 하면 곱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맥스 풀링 하면은 줄이는 거니까 크기를 다운 샘플링 모듈을 사용을 하고 컨버전 2D의 트랜스포즈층으로 구성한다. 얘는 업샘플링. 컨버전 2D 트랜스포즈라는 건 업샘플링 담당. 컨버전 2D층은 다운 샘플링 기능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의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경우는 맥스 풀링 대신에 커먼 2D 층에서 보폭을 2로 설정한다. 왜냐면 픽셀에 담긴 어떤 값, 0에서 255 안에 있는 값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픽셀의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죠? 왜냐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사물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각각의 값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하겠죠, 위치가. 우리가 왜냐면 계속 지금 해상도를 조절을 하잖아요. 컸다, 크게 했다, 줄였다, 그렇죠? 그때 이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위치 정보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맥스 풀링, 그러니까 근본적인 맥스 풀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보폭을 한번 2D 층에서 줘서 사용을 하겠다. 네. 소스를 좀 리뷰를 해보면 조금 길어 보이지만 텐서플로 캐러스를 가지고 오고 겟 모델 있네요. 이거는 우리 다 알죠? 위에서부터 오랜만에 인터폴터가 돼보면 함수 확인하고 안 들어가죠? 밑으로 오죠? 쭉 모델이라는 변수에 여기서 호출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랑 3, 그럼 여기에 3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미지에 사이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아까 변경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케일링 원래 0에서 255였지만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각 픽셀의 값을 우리 컨버터 2D만 있었다고 했고 위에 맥스 풀링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부터 128, 256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채널이 되고 여기 이게 지금 그거죠. 위에서 말했다. 스트라이드 뭐예요? 스트라이드 보폭 이루어지고 패딩은 세임이래요. 패딩은 세임. 렐루 주고 렐루 또 64, 3 액티베이션 렐루 여기서 지금 보폭이 좋고 보폭이 좋고 밑에 트랜스포즈 뭐였어요? 트랜스포즈 업샘플링 다시 해상도를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 2D에서 각 층에 마음 개수에 맞게 적용해 놓고 패딩은 다 세임이고 스트라이드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 하고 업 샘플링 했다. 간단히 일단 이용해 보면 되죠. 출력은 아까 답안지 3개라고 했으니까 3개.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로 주고 패딩도 세임. 모델에다가 넣어놓고 리턴 모델. 그 다음에 끝났고 모델 성원을 찍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앞에 넣는 뭐예요 이거? 신경망의 뉴런이냐 뉴런 노드들이잖아요. 요거랑 우리 서머를 찍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서머를 찍어서 볼 때를 서로 상관성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보기는 이게 편할 수가 있겠지만 요걸 해서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요? 200에 3 넣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풋 이미지 그 다음에 스케일링 했어요. 스케일링도 똑같잖아요. 원래 인풋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쵸? 어떤 쉐이프가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픽셀의 값을 우리가 0에서 1로 바꿔준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컨버트 2D. 컨버트 2D 뭐라고 했어요? 곱하기 행렬 곱하기 100, 164. 컨버트 2D 164. 55, 128. 여기가 지금 늘어나죠? 채널 수가 늘어났었잖아요. 우리 레이어가. 뒤에 쌓이는 부분들이. 그쵸?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크기는 줄어들면서 뒤로 레이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까. 다운샘플링 한다고 했잖아. 다운샘플링. 그쵸? 업샘플링 한다고 했죠. 업샘플링. 컨버터 2D 트랜스포즈. 잘 보세요. 업샘플링. 그쵸. 업샘플링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상도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해상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쵸? 얘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델 서머리 이용해서 망을 제가 제대로 구성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파라미터 개수들.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 훈련은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옵티마이저, RMS 프로, 로스는 아까 스파이스 컨트롤 크로스 앤 토키 컴파일 시켰어. 여러분 돌려보세요. 저는 돌리는 거는 시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GPU에 따라서 이게 뭐 잘 돌아갈 수 있고 안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배치 크기를 조금 GPU가 성능이 좋은 게 아니면 16을 조정을 해야 되고 GPU가 좋은 거면 하드웨어 스펙이 좋으면 64로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GPU 메모리가 넘어가게 되면 다운이 되면은 내가 학습하고 있다는 게 날아가니까요. 체크 포인트 만들어줘. 쿨백. 옥스포드 세그멘테이션 정했고 베스트 모델만 취급해서 걔를 사용하겠다. 쿨백 함수 정해줬고 여기는 우리 히스토리에서 모델 핏, 인풋, 타겟, 에포크, 쿨백, 배치 사이즈 지정해주고 밸리데이션 셋도 지정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50번 돌리니까 쭉쭉쭉쭉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쭉 나왔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 에포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토리 변수에 접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 훈련 셋과 밸리데이션 셋의 값들 가져와가지고 레플라 레이블로 그려보면 트레인 셋은 잘 낮아지긴 하지만 밸리데이션 셋은 여기서부터 일단 쳤죠. 쳤고 시행착오 겹치다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올라가고 있죠. 여기 구간에서 과대 적합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F20 구간에서 그렇죠. 20 구간 정도의 과대 적합 구간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걸 이제 메모를 해주고 그래서 최고 성능의 모델 베스트 모델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만들어놨던 옥스포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베스트 모델이 있었어요. 걔를 로드를 해가지고 네 번째라는 임계값을 둬서 밸리데이션 셋에 네 번째를 확인해서 띄워봤더니 이렇게 강아지가 있네요. 강아지 사진이었고 얘를 우리는 지금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으니까 분할 마스크로 봤어요. 차원 늘려주는 넘파이의 expand dims라는 거에서 차원을 늘렸죠. 텍스트 이미지의 차원 늘리고 얘 첫 번째 거 디스플레이 마스크 제가 봤더니 마스크는 MP의 어리지 백스 최대값 가져와서 액치한 거랑 X는 마이너스 1로 마스크는 127을 누적해서 곱하라. 그래서 마스킹 했다는 거예요. 마스킹 표시를 했더니 그러니까 뭔가 좀 형태는 좀 어설프지만 위에 있던 강아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세그멘테이션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진 보고 나면 이렇게 달아볼 수 있다. 학습 오래 걸리나요? 돌려봤어요? 돌리고 있어요? 네. 지금 몇 에포크예요? 시간을 보려고. 요 뒷부분을 봅시다. 뒷부분은 이걸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이게 더 많아서. 그러니까 CNN은 이제 거의 주로 이제 비전 영역에서 사용하는 합성 무기니까 CNN으로 모델 아키텍처를 할 때 어떻게 망을 구성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지, 당연히 이거에 맞게 레이어나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 망에 따라서 적은 양으로도 당연히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좀 더 빠르다던가.
아니면 똑같은 데이터셋인데 다른 방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어떤 식량방을 사용했을 때가 베스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유명한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내 경험들, 내가 망 구성했을 때 어떤 경험들을 조금 더해줘야지만 모델이 구성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습곡 신경망에는 모듈 계층이 있다. 모듈하고 계층. 이게 우리 레이어들이 있었어요. 레이어들. 여기는 블록이라도 얘기하고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마무리 시간에 다뤘던 VGG 16 모델이 있었어요. 얘는 2D 맥스플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오늘 세그멘테이션하고 다르죠. 오늘 거는 컨버터 2D나 컨버터 2D 트랜스포징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망을 조금 봅시다. 이 계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어가 정확히 표현 안 됐어요. 얘는 좀 잘라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인풋 이미지에서 어떻게 돼요? 사이즈 해상도는 떨어지면서 이건 뒤로 필터들이, 채널들이 길어지고 있죠. 채널. 그렇죠. 결국에는 1차원으로 나중에는 플래튼이 돼버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맥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 색깔이 조금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지금 요거는 이 이미지는 64개를 다 그려놓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망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VGG 모델 신용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블록들을 연결하는 거 높게 쌓으면은 그라디언트가 소실된다는 게 있어요. 그라디언트가. 그래서 모델이 훈련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잔차 연결.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은 많은 유닛, 뉴런 얘기예요. 뉴런. 많은 뉴런이 있는 층을 이렇게 쌓는 것보다 이게 막 엄청 많아. 요거를 많이 쌓는 것보다, 그래서 층을 쌓는 것보다 적은 유닛으로 층을 높이 쌓을 때, 이게 뎁스라고 보면 몇 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쌓아야 된다. 요 방향으로 높게 쌓아야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여기서 뉴런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각각.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 때문에 역전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키텍처가 잔차 연결돼요. 레시듀얼이라고 나오죠. 레시듀얼. 그러면 모두 어떤 값을 통과시킨 다음에 생성된 출력값을 합친 다음에 다음 층으로 보내준 거를 확인을 해보면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서 뭐예요? 블락이 있고 더해서 어떤 걸 더해서 아웃풋 된다는 거야. 레이디오 커넥션을 통해서. 이게 전차 연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통과할 때, 어떤 입력값이 모델을 통과할 때 생성된 출력값이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다음 레이어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입력 정보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라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잔차 연결을 사용하게 되면 모델을 매우 높게 쌓아도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 이제 리즈넷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리즈넷이 이게 아마 욜로의 5의 백엔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이 지금. 여기가 백체 탐지 모델. 이미지 보는 거예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인 어느 아키텍처가 있단 말이죠. 욜로 4는 아마 다크넷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속도나 성능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리즈넷이라는 게 사용이 됐고 이게 잔차 연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아키텍처죠.
단차 연결 핵심은 뭐예요? 모양을 맞추는 것이다. 모양. 입력값과 출력 텐서의 모양을 맞추는 거. 쉐이프로 맞춰놔요, 쉐이프. 근데 우리 맥스 풀링 할 때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떤 스트라이드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양을 맞추는 거 신경을 써야겠죠. 왜냐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 풀링을 사용 안 하면, 그쵸. 2D에서 얘는 그냥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필터수만 신경을 쓰면 돼. 해상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곱하면은 우리가 다 브로드캐스팅 돼서 그 행렬 연산에 맞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양을 맞추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뒤로 쌓여지는 채널 수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채널 수, 필터 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옵션에 패딩이 same이라는 모양이 있었어요. same, 패딩 same.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단차 연결할 때는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필터 수가 변할 때 필터 크기를 1 곱하기 1 활성화할 수 없다. 홍보에서 2D 층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채널 수 갖고 64 마지막에 채널 수 맞추는 거죠. 1 레지듀얼이라는 게 지금 잔차 연결하는 부분이요. 잔차 연결 여기도 레지듀얼이랑 잔차 연결 시켰죠. X 패딩을 사용한다. 패딩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모양을 유지시킨다. 패딩 셈이라는 게 모양을 유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필터수만 생각한다. 필터수. 곱하기 하면 알아서 모양이 나오니까 우리는 필터수만 신경을 쓴다. 특히 신경 써야 될 때 맥스 풀링이 들어가는 경우 맥스 풀링이 들어가는 경우는 레졸루션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폭을 사용을 해야 된다. 보폭. 그래서 패딩 말고 여기 있죠. 스트라이드라는 보폭 사용했죠.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보폭 우리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저번 시간에 얼마를 갈 건지 1로 주면은 이렇게 갔었고 만약에 이거 3 곱하기 3을 했으면 그쵸? 1로 주면 여기서 이만큼 이동한 거고 2를 주면 이만큼 이동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픽셀을 그러니까 한 사각형을 쪼개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시프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에 했던 패딩은 뭐였어요? 패딩은 만들어주는 거였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원하는 사이즈 만들어주는 거 패딩이라고 했었고 보폭은 이렇게 시프팅 해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뤘었어요. 그림 보면서 요거는 이따가 소스에서 좀 제대로 보도록 하고 지금 약간 이론 공부하는 중이니까 우리 그 다음 거 우리 잔차 연결 말고 배치 정규화라는 게 나와요. 배치 정규화 정규화라는 건 노멀라이제이션 정규 분포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 이 그래프는 정규 분포 따르는 게 아니죠. 이 그래프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항상 가운데로 어떤 종 모양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프로만 봤을 때 가우시안 형태로 나와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능을 올려주게 된다. 근데 우리가 전에 다뤘던 정규화는 0에서 1로 만든 거였어요. 0에서 1로. 그래서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배치 정규화라는 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거는 머신의 뒷면 기법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따르지 않는 거는 머신러닝 기법이나 뒷면 기법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셋에 또 정규화층을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만약에 우리가 할 때 출력값의 정규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떤 층이 정규화층을 통일할 때 출력값이 정규화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넘겨주기 전에 정규화를 하면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우리 아까 픽셀 값도 원래 0에서 255였는데 스케일링 해가지고 첫 번째 층에 넣기 전에 0에서 1 값을 바꿨죠. 일반적으로
미리 정규화를 해놓고 나서 레이어에 넣어줘야지 좋은 모델이 구현된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이론적인 내용이 좀 중요한 게 많아서 오늘은 이거 보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원바이 원 라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어느 논문이 나왔는데 클래스에는 이렇게 있대요. 기본적으로 4장 함수가 있다는 거죠. 레이어스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런 배치 정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배치 정결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셋, 배치 데이터셋만큼 정교화를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왜 하냐? 층의 레이어에 통과시키기 전에 정교화를 시켜놓고 넣으면은 모델 성능이 좋아졌다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습관화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스도 이따가 보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했죠, 우리. 4차원 구성했을 때 앞에 거 N, H, W, C. 그 다음에 배치 정교화는 배치에 포함된 샘플 단위로 계산된 평균값과 분유 편차를 각 샘플에 대해서 정교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배치에 포함된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평균값과 분유 편차를 이용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얘도 보면 구체적인 이론은 없어요. 이게 정확히 이걸 해서 진짜 좋아지는 거를 어떻게 이론으로 아직은 뭐 정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경험적으로는 모델 성능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통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거죠. 잔차 연결하고 배치 정교화 그런 거는 우리 역전파에 도움을 준다.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깊은 뎁스가 깊은 시경망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서 레이지넷과 이피션트넷 엑셉션은 이런 정교화가 없이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전체 연결이랑 정교화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게 있어서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자.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오늘 끝나는 거죠. 여기는 소스는 좀 이따가 자세히 볼게요. 지금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유스 비아스는 비아스 뭐예요? 편향이잖아요. 편향. 정규화에서는 어차피 평균값을 0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BR을 쓸 필요가 없다. 편향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BR을 구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파라미터 수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활성 함수는 렐루 모세 미세 규정 파인 튜닝 얘기하는 거 파인 튜닝 저번 시간에 했었죠. 파인 튜닝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 그래서 정규화를 할 때는 우리 배치 정규화 층도 프리징을 해야 된다. 프리징 파인 튜닝 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치 정규화를 동결하면 재활용되는 모델이 기존 훈련 과정에서 학습했던 셋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된 평균과 분산이 활용이 된다. 원래 모델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이 돼 있던 어느 평균값과 분산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망에다가 내가 커스텀한 데이터를 넣으면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애들은 1000개 막 이런 거 1000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파인 튜닝을 하고 동결시켜주면은 그렇게 질 좋은 어느 값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활용 전이학습할 때 다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쓰이냐면 이게 이미지 분야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비슷하잖아요. 이미지넷 같은 거 100만 장 이상의 사진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고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어떤 사물을 구분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문제의 어떤 핵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원래 있던 망에다가 내 데이터셋만 커스터마이즈 학습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그냥 이미 감이 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동결해제된 모델 이렇게 동결 해제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파인 튜닝 안 하고 전약습 안 하고 내가 나만의 만든 모델로 나만의 데이터 셋으로 훈련을 하면은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000개의 클래시피케이션 해놓은 그런 아키텍처를 이용하면은 이런 아키텍처의 내 데이터 셋만 활용하는 게 성능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신경망 구현, 자체 구현을 해가지고 내 데이터셋에 넣어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것보다. 이거는 돌려보시면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밑에 보면 엑셉션의 모델 구조래요. 아까 위에서 익션트하고 리진의 50하고 나왔던 어떤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배치 연결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배치 연결가 들어있는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어떤 모델 배치에 대한 사이즈를 우리가 망에 넣는 부분이 들어있죠. 여기. 그냥 뭐 이거는 이 모델은 배치 연결을 사용했다. 각층 레이어를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나오긴 하는데 조금 쉬었다 하죠, 이거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채널 분리 합성곡이래요. 앞에 채널이라는 거를 보면 단어적 의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세퍼레이블 컨볼루션 2D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모델을 생성한다. 그래서 예전에 2017년 엑셉션 모델이 소개됐으며 정확도가 탑5의 99.02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어떤 모델의 이제 최고의 모델들이 이제 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앞에 채널이라는 개념이 더해졌어요. 얘는 뭐야? 채널별로 적용한 후에 나중에 결과 합친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되게 많죠. 알고리즘적인 내용이 좀 많은데 보통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쪼개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면 어떻게 개선되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론들이 되게 많아요. 얘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채널별로 어떤 우리 연산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걔를 합친다라는 내용이고 1 곱하기 1 합성곡 신경망을 통과시킵니다. 채널별로 합친 뒤에 채널별로 그렇죠. 채널 쪼개진 거 채널별로 한 다음에 콘캐트네이트 합쳐가지고 나중에 1 곱하기 1의 컨볼루션 합성곡 신경망 CNN을 통과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작동 원리를 보니까 채널별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RGB라고 보면 그렇죠. 계열이 다르잖아요. 색깔에 관련된 계열.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곱했을 때 달라질 거고 결과가 적어도 숫자는 달라질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값을 곱했을 때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전제 조건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채널별로 서로 다른 필터를 사용한 것들을 1 곱하기 1 모양의 필터를 사용한 다음에 합친다. 그래서 원하는 종류의 채널 수만큼 1 곱하기 1 모양의 필터를 사용한다. 컨버전 2D와 세퍼레이블 컨버전 2D 작동 과정 아까 우리 패딩 세임이라고 했었어요. 필터 1개를 사용했을 경우 필터 1개 사용해서 이렇게 나온다. 밑에도 보면 각각 지금 필터별로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필터로 볼 수 있는 거죠. 색깔 위에는 지금 핑크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채널별로 곱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로 합쳐가지고 여기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채널 분리 합성 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컴퓨터 2D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 적은 수의 파라미터 갖고 있고 3 곱하기 3 모양의 필터 64개를 곱했을 때는 우리 333,
64, 1728이고, 세퍼런스 2D는 333, 3코 더하기 3 곱하기 64, 219개, 조금 파라미터 수가 작아진 걸 볼 수 있고, 64, 33, 10개의 채널이었고, 필터가 64개래요. 곱했을 때는 5760이었지만, 세퍼레이브 컨버스 2D를 사용할 때 33C, 채널이죠, 채널. 채널이랑 우리 필터랑 다른 용어예요, 다른 용어. 제가 혼용돼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의미를 맞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용할 때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똑같은 건데 레이어라고도 부르고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는 얘네 앞은 사이즈고 12 채널인 거고 64가 필터라는 얘기죠. 왜냐면 컨버트 2D니까 그걸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뭐 단점,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쿠다, 이게 쿠다라고 해요. 쿠다. 쿠다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쿠다라는 건 어떤 이제 GPU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GPU를 또 컨트롤 해가지고 그런 거를 모아놓은 어떤 모듈인데 얘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속도가 별 차이가 없다. GPU를 써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GPU를 써도. 우리가 봤을 때는 파라미터 수가 적기 때문에 속도가 당연히 빨라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해도 쿠다의 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지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능은 좋아진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쿠다랑 이제 QDNN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CPU랑 GPU를 같이 사용하는 어떤 플랫폼 C나 C++, 포트란 이런 식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컴퓨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컴퓨터를 써서 설치를 할 때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쭉 분해를 만약 하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얘도 QDNN은 쿠다의 DNN, Deep Neural Network. 얘는 라이브러리. 컴퓨터 2D 또는 특정 알고리즘만 지원이 된다. 이건 용어만 살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엑셉션 모델 얘를 활용해서 강아지, 고양이 이양 분류 작업 둘을 분류하는 거 이중 분류가 되겠네요. 모듈을 쌓을수록 필터 수는 증가시키고 텐서 크기는 감소시킨다.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층의 파라미터를 가능한 적게 하고 모듈을 높게 쌓는다. 전차 활용, 배치, 정교 활용, 채널 분류 합성 항목 지금 위에 언급했던 거를 다 활용한 코드가 될 거고 이건 이따 소스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되겠네요. 네, 다시 우리 소스로 와서 밑에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전차 연결 우리 맥스 풀링하고 필터 수 유심히 보면 되겠죠. 1점 입력할 때 사이즈는 32, 32, 3 3이 우리 뭐예요? 채널 얘를 리스케일링한 거 입력층 함수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X랑 필터랑 또 풀링 옵션 풀링 아까 없다고 했으니까 기본값 false 내는 거고 그래서 레지듀얼이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고 컨버전 2D 다음 렐루 패딩 아까 쉐임을 한다고 했어요. 쉐임 얘는 이제 X 풀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얘가 풀링이라는 전달값을 false로 그냥 기본값을 하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은 이 로직을 타게 되겠죠. 만약 있으면 그때는 스트라이드를 줘야 된다고 아까 나왔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이제 이 로직을 탈 거고 만약에 필터 수가 변한다면 쉐이프의 형태가 변한다면 레지듀얼 변수에다가 다시 조정해준 잔차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 그 다음에 X 여기서 함수 호출한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각각 채널별로 하나의 값을 뽑는 거 평균값 그 앞에 글로벌 에버리지라는 게 붙었죠. 뽑아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답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출력층은 하나를 구성해놓고 시그모이드를 구성해놓고 이진 분류니까 그래서 모델 만드는 과정
네, 모델 서머리를 찍어봤어요. 서머리. 이렇게 인풋 데이터 39x32 사이즈의 3개 채널, 스케일링한 쉐이프, 그 다음에 컨버스 2D 곱하기 해서 채널 수가 이렇게 32로 돼 있고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계속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쉐이프는 되게 작아지고 뒤로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에비드 플링에서 128. 왜 128이에요? 각 채널별로 표준 평균값을 뽑는다 했으니까 채널 수랑 똑같겠죠. 마지막 층에서는 이 하나. 먼저 조금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 보면 엑셉션 모델 확인한다 그랬고 케라스에서 지원하는 엑셉션 모델의 어떤 구성은 2017년도 모델, 그러니까 대회에서 수상한 그런 거 조금은 다르지만 세퍼레이션 컴퓨 2D나 배치 정규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깊게 쌓은 모델이다. 여기 보면 웨이트는 또 이미지넷에서 들어가 있네요. 탑, 쉐이프 이런 것들 클래스 1000개. 왜냐면 우리 이미지넷이 클래스가 1000개였잖아요. 클래스 1000개. 엑셉션 모델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케라스가 갖고 있는 모델을 갖고 와서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서머리 해봤더니 보면은 엄청 복잡하죠 지금. 뎁스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 모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가 이거를 막 단위별로는 바꿨고 필터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채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랑 어떤 거를 사용을 했는지만 좀 보면 되겠죠. 아까 봐야 될 게 세퍼레이션 컨버터 2D를 활용한 데 있었잖아요. 우리 채널 분리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엠리스트요. 미니 엑셉션 모델을 가져와서 보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데이터셋 가져와서 이거 캐리어 활용하시는 분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그렇게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고 인증 돌리시고 데이터셋 받고 받은 다음에 쭉 받은 다음에 받았으면 압축 폴더가 생기겠죠. 여기 이거 같이 눌러볼까? 태그에서 어제 거 그때 받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있죠. 얘를 업로드 해주고 해놓고 얘의 이름을 저는 여기 달려있어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렇죠. 정상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내 인증서가 제대로 먹혔다는 얘기고 요거죠. dogs vs cats 그러면 압축을 푸는 부분 압축 풀어서 지금 트레인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양이 많거나 곰팡이에서 캐스 요거는 이제 경로에 접근을 해서 이미지셋을 나누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트레인 셋, 베이저 테스트 셋 나누고 그 데이터셋 이미지 사이즈 조정해주는 부분 클래스가 두 개고 2100, 2000으로 나눴다. 5000개네 5000개 금방 했죠. 그
그다음에 모델이 지금 또 오랜만에 시퀀셜이나 시퀀셜. 이거는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데이터 증강하는 모델. 약간 간소한 여기 어거멘테이션 해주는 거 작동시켜 놓고 모델 구성 180, 183이 이미 해상도가 그래도 조금 꽤 있다. 왜냐면 우리는 맨날 엠리스트 이런 거 할 때는 32, 28 다루다가 조금 커진 해상도 셋 어거멘테이션 해주고 스케일링 해주고 어떤 정규화가 끝났으니까 모델 이제 넣어야겠죠. 모델 넣었는데 제일처럼 필터가 32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를 5로 주고 그 다음에 BRC 아까 활용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필터 수를 픽스를 시켜놨어요.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사이즈나 임시원수로 받아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 배치 정규화 렐루 세퍼레이트 커널 2D 그리고 아까 패딩은 세임을 놓는다고 했으니까 BRC는 활용 안 한다고 했어요. 왜 활용 안 하냐?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0으로 바뀌기 때문에 굳이 BRC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배치 단위로 나눠서 채널별로 필터별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 맥스 플레이 하게 될 때만 스트라이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2를 줘가지고 보폭을 이 부분만 좀 주의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차 연결 레디얼에서 해가지고 컨버지 2D 사이즈 1 보폭 주고 세임 똑같이 이어줬죠. 이렇게 단차 연결 시켜주고 마지막에 드랍아웃도 넣어줬네요. 주제를 걸어줬고 여기는 채널별로 평균값으로 플랫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출력할 때는 한 개로 시그모이드로 이진 분류니까 강아지 고양이 우리가 하는 모델이잖아요. 또 한번 돌려보고 모델 서머리 근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모델이 아까 위에 했던 거랑 우리 미니 엑셉션 모델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서도 서머리를 찍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채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졸루션은 계속 다운샘플링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계속 뒤로 탭스를 뒤로 늘려서 쌓은 다음에 나중에 플래튼 해가지고 드랍아웃까지 걸어줘서 1차원 텐서로 뽑는 거. 이진 분류니까 컴파일 할 때 바이오 커스 엔트로피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 매트릭은 분류니까 어크러시를 사용했고요. 콜백 함수에는 미니 셉쇼싱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밸류로스 넣어놓고 그다음 베스트 모델 뽑는 걸로 지정해 놓고 에포크 100으로 넣어가지고 학습 시켜보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로딩이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 돌려놓고 밑에 아마 그래프 나오죠.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벤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변수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리는 거 보니까 아까 50번 부분이에요. 50번. 얘는 트레인 셋이고 밸리데이션 세버스. 이걸 봐야 어큐러시 위에는 어큐러시고 밑에가 로스니까 그러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한번 이쯤에서 계속 올라가죠 이제 튀긴 하지만 이쪽 대략 요쯤부터 50번 정도 에포크부터 과대적하게 발생했다 이걸 체크할 수 있었고요. 성능 평가를 해보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직접 구현한 모델이지만 어느 정도 90% 정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8장 정도 되는 이런 거를 더 성능을 높이고 싶으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한다든지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아직 안 하긴 했어요. 아니면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활용을 했던 그라디언트 부스팅 기법을 활용을 하겠다.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건데 내용 잠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근데 지금 다르긴 또 그렇고. 이 정도 돌려보시고요. 인력 다이터셋을 통해서 작가를 해주는 모델을 지원하고 테스트하는 게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아예 생판 없는 게 아니고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칸을 실그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레인셋이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테스트셋 다룰 수 있는 코드 두 개의 주피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에 보면은 압축 파일들이 있어요. 두 개. 트레인셋 집하고 여기 트레인셋이 들어있겠고 테스트셋은 여기 테스트셋이 들어있을 건데 여기 근데 이제 정답지 라벨 들어있거든요. 엑셀 파일로 어느 작가가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 그래서 관련된 이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작가를 판단해주는 모델을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가 다운 한번 걸어볼게요. 용량이 800메가 정도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작가별로 폴더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그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답안지 파일은 제가 올려놓고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테스트셋만 연 거예요. 물론 폴더는 많지가 않죠. 이 문제는 실제로 그 과제 테스트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폴더로 다시 구분해놨고요. 각각 폴더 밑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얘랑 여기 아티스트 맞나? 스펠링이 아티스트스 좀 CSV가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고 파일명이 같은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커스텀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쨌든 부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폴더 오늘 날짜는 폴더에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셋은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담아진 거죠. 한번 열어볼게요. 뭘로 돼 있나. 정답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뭐 특별히 뭐가 있진 않아요. 여기 해야 될 건 뭐냐면 작가를 판단하는 거. 작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물어보는 게, 궁금하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